안녕하세요, 유팀입니다. 요 며칠간 장맛비가 아주 많이 쏟아졌어요. 우리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 집에 물 새고 곰팡이 쓸고 아주 난리가 아닌 것 같아요. 모두 다 고생하시고 슬기롭게 돈 많이 안 들이고 다들 고치셨으면 좋겠어요. 오늘은 질문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유 팀장은 어떻게 임대 사업을 운영을 하느냐, 즉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,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. 전에 찍었다가 이 마이크가 나가서 중간에 나가서 다 날라갔어요. 그래서 지금 두 번째로 다시 찍고 있는데 아주 그냥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테라스에서 이렇게 찍고 있는데 아주 민망합니다. 이제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. 저는 직접 관리를 해요. 보통 직접 관리를 하고, 그 원룸이 다가구 주택이 적게는 5세대, 많게는 뭐 30세대까지 한 동에 이루어져 있는데, 제가 관리하는 지금 개수는 37개, 뭐 32개, 5개, 일단은 제 것만 한 75개에서 80개 정도, 80세대 정도 돼요. 그리고 이제 주변에 우리 그 처남이며 뭐 이렇게 주변 지인 분들 것까지 하면 조금 더 많겠죠.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,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. 첫 번째는 공실 관리예요. 공실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, 저는 보통 그 지역에 그 원룸 전문 부동산들 부터 인근에 있는 일반 부동산들까지 전부 다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동의하에 문자를 다 보내고 있습니다. 단체 문자를. 그리고 주소, 호수, 금액, 비밀번호, 수수료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보내고, 그 집을 보기 전에는 이제 거래가 될 수 있으니까 미리 전화를 주셔라,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. 그 원투룸 전문 부동산들을 어떻게 하느냐, 이제 우리가 보면은 직방이나 다방, 그 네이버 부동산들 보면은 원룸을 많이 올리는 그런 부동산들이 많습니다. 이제 여기에 전화하셔서, 지금은 인원수가 아닌 그 부동산별로 광고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동산에 전화해서 직원들 명단이라던가 이런 걸 다 받아서 개 정도 돼요. 문자를 한번 보내면은. 이렇게 돈을 쓰고 광고를 하는 업체들은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1순위로는 그렇게 원투룸 전문 부동산들한테 주로 많이 뿌리고 있고요. 저는 또 수수료도 한 달치 월세를 주는 편이에요. 1년 계약할 때는 한 달치 월세를 수수료로 주는 편이며, 만약에 단기를 넣었다 그러면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주는 편입니다. 그리고 일반 부동산들도 제가 수시로 보내고 있어요. 뭐 일반 부동산들은 원투룸 매물이 다 있는 거는 아니라서 가끔씩 1년짜리 아주 질 좋은 손님들이 올 수가 있으니까 일반 부동산이든 원투룸 전문 부동산이든 가리지 않고 전부 다 문자로 공시를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. 내가 빨리 나가는 편이에요. 자, 두 번째, 세입자 입실이에요. 이제 세입자가 구해졌어. 그러면은 그 보통은 거래한 부동산이 공과금 검침 및 내부 상태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. 예를 들어 입주를 했는데 리모컨이 없다. 그러면은 가까운 다이소나 아니면은 다른 호실에서 일단은 꺼내서 세입자분이 쓸 수 있게끔 먼저. 근데 제가 멀리 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야 됩니다. 거기는 일단 계약을 한 부동산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.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부동산이 못 온다 하면 제가 세입자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다이소에서 리모컨 하나 사시고 저한테 영수증 첨부 하나 해주셔라,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세입자분들의 이제 민원 사항이에요. 뭐가 고장이 났다, 아니면 뭐 너무 시끄럽다,
너무 지저분하다 이럴 경우에는 보통은 이 원인들을 제가 다 전화로 해결을 하는 편이에요. CCTV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그렇게 시끄럽게 구는지도 제가 다 확인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직접 전화를 돌려서 해결을 하는 편입니다. 이것도 직접 가지는 않겠죠. 네 번째는 이제 월세 관리예요. 이 월세 관리가 가장 중요하겠죠. 은행에서 문자 서비스로 저는 진행을 하는 편이고 1년 계약이나 2년 계약 같은 경우 그런 건물들은 따로 어플을 쓰고 있고 단기 임대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엑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. 요즘에는 좋은 어플도 많이 나오고 그러긴 해서 단기 임대도 제가 한번 해봤는데 너무 나갔다 들어왔다가 들락날락거리는 게 너무 많아서 그때마다 이게 정리를 하지 못해요. 그래서 그거를 엑셀로 하는 게 가장 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엑셀로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월세 체크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으면 만약에 월세를 안 낸다 하면은 제가 처음에는 문자로 한번 보내고 됐구나 답이 없거나 하면은 입금이 안 되거나 하면은 전화를 드리는 편이에요. 그리고 이 보증금이 낮을 때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합니다.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50만 원이다 하면은 보름에 한번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조금 좀 예의 좀 이게 좀 집중해서 봐야 될 사람이다 하면은 그 월세의 날을 알람으로 맞춰 놓고선 하루 이틀만 지나도 바로 전화를 합니다. 그리고 중간에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. 보통 중간에 나가시는 분들은 이 세가 잘 안 나가요. 왜냐면 세입자 수수료를 받고 부동산들이 중개를 하기가 껄끄럽습니다. 공시를 빼면은 한 달치 월세를 받는데 굳이 그 세입자 월세 정상 복비를 빼고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싶진 않겠죠. 오랜만에 질 좋은 손님이 왔는데 이 사람은 세입자 빼는 10만 원 받을 수 있는 집에 들어가느냐, 집에 넣느냐, 30만 원 받을 수 있는 집에 넣느냐, 이 차이예요. 세입자 분들이 집을 내놓을 때에는 먼저 다 말씀을 드려요. 이 동네에서는 수수료가 어떻게 나가고 어떻게 해야지 공실이 잘 나간다. 그러니 당신이 이렇게 내놓을 수 있으면 내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. 그렇게 해서 지켜지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만약에 나는 싫다 그 돈이 너무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가 월세 체크만 잘 정리를 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보증금이 다 까이거나 할 때 그때 내보냅니다. 그때 내보내요. 안 그러면 나는 급하다 보증금을 진짜 빨리 써야 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. 이사를 나가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한두 달치 월세를 제외하거나 한두 달치 월세 그리고 중개 수수료 청소비 이런 걸 제외하고 먼저 돌려드립니다. 공실 상태로 만들어서 제가 하루라도 더 빨리 뺄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. 괜히 나간다고 하시는 분들이랑 다툴 필요가 없어요. 잘 협의를 해서 슬기롭게 내가 다시 이렇게 운영을 잘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괜히 잘못 걸리면은 월세 안 내고 그냥 1년 2년 살아버려요. 그냥 짐 하나 놔두고 문 잠가버리고 막 그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협조를 잘 하고 해서 내보내고 있어요. 감정 싸움이 돼버리면은 그때서부터는 이제 그 세입자분들도 이제 정상적으로 착실하게 사는 분도 계시지만 그냥 막장인 분들도 계세요. 그렇기 때문에 막 잠수 타고 이래버리면 진짜 피곤해요. 그러면 또 쫓아가고 또 괴롭히고 욕하고 싸우고 이런 거보다는 그냥 둘이 잘 협조를 해서 그냥 내보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정신 건강에도 가장 좋고요. 나는 내가 1년 계약을 했는데 왜 내보내야 돼? 꼭 굳이 이런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. 그 뒤로 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더 많습니다. 이제 다른 분들은 돈 주고도 내보내요. 그게 악성 영체제예요. 그러니까 슬기롭게 잘 해결하셨으면 합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, 세입자분들의 이제 퇴실이에요. 이제 만기가 되거나 했을 때는 세입자분들이 나가겠죠. 그럴 경우에는
그때마다 저도 갈 수가 없어요, 일일이.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이나 우리가 잘 많이 거래를 했던 부동산들한테 제가 부탁을 합니다. 전화를 해서 공과금이랑 내부 상태 확인을 해달라, 이렇게 부탁을 하면은 부동산들이 가서 검침을 해주시고, 그 다음에 뭐가 어떻게 됐어요, 뭐가 어떻게 됐어요, 저한테 말씀해 주시겠죠. 그러면은 거기에서 제가 보증금에서 뭐가 미비된, 뭐 예를 들어서 파손된 거나 없어진 거, 이런 거 제외를 하고, 그 다음에 공과금 제외를 하고, 그 다음에 청소비를 제외를 하고 그분한테 돌려드리고 있어요. 이렇게 해서 저는 세입자 퇴실을 정리를 하는 편입니다. 이것도 제가 직접 가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전화로 할 수 있고요. 여섯 번째는 이제 계단 청소예요. 이제 청소에 대한 문제인데, 업체를 쓰고 있어요.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청소 분리수거를 하고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그렇게 지불을 하고 있고요. 만약에 집이 너무 많다, 집이 너무 많아서 쓰레기가 넘친다 싶으면은 일주일에 2번 쓰면은 한 12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, 이 정도 하고 있어요. 거기에 음식물 처리비 뭐 이런 것까지 스티커를 붙인다고 하면은 뭐 1만 원, 2만 원 더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저도 청소 업체를 시키기 때문에 직접 가서 제가 해결하지는 않고요. 전화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. 일곱 번째, 세입자가 퇴실한 다음에 도배 청소에 대한 문제예요. 이 도배 청소는 방 청소입니다. 아무래도 이 비용이 가장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. 이제 도배는 이제 사람들이 살 때 이 머리 기댄 자국이나 등 기댄 자국이나 아니면 뭘 묻히거나 지저분해요. 이럴 경우에는 꼭 해야 되는데 이 애매한 거예요. 하지만 저는 월세를 받을 때에는 좀 해드리는 편입니다. 1년 계약으로 월세를 할 때는 좀 해드리는 편이고, 보통은 옆벽만 쳤을 때 12만 원, 천장까지 하면 15만 원, 이 정도 하고 있고요. 근데 이게 일반 인테리어 가게나 이런 데서 하면 25만 원, 막 30만 원씩 달라고 그래요. 굉장히 많이 비쌉니다. 차이가 많이 나고요. 그래서 이제 도배 하시는 분들은 전문 기술사 10년 막 경력 이런 사람 필요 없습니다. 그냥 간단하게 뭐 한 달, 2달 배워도 상관없어요. 완벽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. 그냥 저렴하게 남들이 봤었을 때 지저분하지 않다, 깔끔하다, 이 느낌만 받을 수 있게끔 해놓고 비용을 최대한 줄여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이왕이면은 묶어서 하면은 조금 더 절약이 되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고요. 또 방 청소에 대한 문제인데, 방 청소는 보통 제가 시키는 것들은 뭐 7만 원, 6만 원 이 정도 하고 있어요. 원룸 기준이고, 원룸 기준으로 6만 원, 7만 원 하고 있는데 내부 상태에 따라 틀립니다. 근데 보통 뭐 쏘쏘하다 하면은 일반 그냥 우리 그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, 아줌마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. 주변에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이런 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려요. 그래서 원룸 하나당 6만 원, 7만 원. 이것도 업체한테 시키면은 막 25만 원, 막 20만 원 이렇게 달라고 해요. 그러니까 일반 업체 말고 이왕이면은 그 이제 일반 뭐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나 주변에서 저렴하게 해주시는 그런 분들을 찾을 때까지 연락을 한번 해봐야 돼요. 이 가전제품이 고장을 나면은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AS를 부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. 뭐가 고장났어요, 세탁기가 뭐가 안 돼요, 에어컨에서 뭐 차가운 바람이 안 나요, 이런 건 제가 가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. 그런 쪽에 기술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일반 기술자가 아닌 평범한 사람으로서 그런 걸 제가 해결할 수는 없어요. 그럴 경우에 두 가지예요. 세입자분이 작동을 잘 못해서 생기는 부분이 있고, 아니면은 진짜로 고장난 게 있고. 만약에 근데 세입자분들은 이게 다 고장났다고 말만 해요. 본인이 작동을 잘 못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무조건 고장났다고 얘기를 하니까. 그래서 일단은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친한 부동산한테 먼저 말씀을 드려요. 한 번만 가달라. 원래는 이러한데 가서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알려달라.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. 그러면 부동산이 가서 예를 들어서 가스레인지에 불이 안 들어와요.
그러면 일반 세입자분들은 아, 이 가스레인지가 고장났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. 근데 알고 보면은 배터리가 없는 거거든요. 이제 이러한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부동산 먼저 가서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안 되면은 그 제조사의 AS를 부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. 만약에 그렇게 고장난 것들은 제가 비용을 부담하고 그 다음에 그 영수증 첨부하라고 하고 있어요.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하는 편이고, 이렇기 때문에 저도 이거는 제가 가지 않습니다, 직접. 그리고 설비에 대한 거예요. 뭐 수전이 고장났어요, 뭐가 어디서 물이 새요, 수전에서 물이 새요, 세면대에서 뭐 물이 안 내려가요, 이런 것들은 보통 날 잡고 제가 한번 가던가 아니면은 그 주변에 친한 철물점을 한 군데를 마련해 두시고 거기 분한테 부탁하시는 게 가장 저렴해요. 뭐 그게 설비업자분들이든 철물점이든 그렇게 해서 인건비 한 3만 원씩, 재료비 플러스 인건비 3만 원 정도 추가해서 제가 비용을 드리는 편이며, 만약에 그게 제가 조금 시간이 남는다면 제가 이거는 직접 가서 정리를 해요. 뭐 장비 같은 거, 조그만 도구 같은 것들은 준비해 놓고 항상 가서 뭐 하고 있습니다. 문고리 가는 거, 뭐 손잡이 갈고 뭐 이런 것들은 되게 간단해요. 간단한데 그것도 3만 원 주기가 되게 아까워요. 세면대 폼업 가는 것도 요새는 이렇게 되게 간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다이소 같은 데에서 사가지고 그냥 갈면 되니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편해졌고, 예전에 비해서 이런 것들을 그 조금 고치고 수리하기가 많이 편해져서 지금은 그렇게 많이 시키지는 않습니다. 이것도 남자분들이, 세입자분들이 남자분들이면 대부분 할 수는 있어요. 폼업 가는 것도 할 수 있고, 이런 것들은 제가 따로 부탁을 드리면서 하고 있어요. 뭐 부동산들한테도 부탁을 드리든 세입자한테 부탁을 드리든, 만약에 그게 아닌 뭐 누수다, 뭐 창문에서 뭐 물이 샌다, 이런 것들은 부탁할 수가 없겠죠. 이럴 경우에는 일단 무조건 제가 직접 가요. 물이 샌다, 특히 뭐 장마철이나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은데, 일단 업체를 부르면은 그냥 가격이 그냥 몇백만 원은 훌쩍 넘어가요. 그냥 뭐 말만 하면은 막 시멘트 다 뒤집고 다 까버리고 타일 다 까버리고 막 이럽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단 무조건 가요. 가서 물이 새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. 뭐 배관에서 물이 샌다라고 하면은 맞아요, 까야 돼요. 어디에서 물이 새는지를 파악하고 거기서 까야 되는 건 맞아요. 근데 대부분 그거보다는 어디에서 그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. 외부에서 물이 들어오거나 화장실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제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.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고, 아, 이 부분에서 물이 새겠다.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고 있으면 그냥 실리콘 그냥 다 발라버리면 돼요. 실리콘이든 뭐든 막을 수 있는 걸로 다 막고 나서 그렇게 저는 진행을 하고 있어요. 저는 여태까지 관리를 하고 하면서 단 한 번도 어딜 까거나 그러진 않았어요. 뭐 견적은 본 적이 있는데, 뭐 화장실 그 피로티 부분에 물이 새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니까 뭘 다 까야 된대요. 뭐 한 200~300만 원 그냥 달라고 합니다. 그 200~300만 원 달라고 하고 나서 또 완벽하게 고쳐지면 또 몰라요. 그것도 아니에요. 완벽하게 고쳐지지도 않고 물이 그대로 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. 그럴 경우에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나중에 전화하면 받지도 않아요.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다 하고 있습니다. 여태까지 그 많은 수많은 누수들 전부 다 해결을 했어요. 그냥 실리콘이 최고입니다. 가까이 가서 보면은 분명히 물이 셀 만한 틈이 있거나 원인이 있어요. 이런 것들 제가 직접 해보고,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 하면은 다른 원인을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도저히 모르겠다 할 때 업체 부릅니다. 현재 근데 그렇게까지 가본 적은 없어요. 제가 되도록이면 그 안에서 해결을 합니다. 월세 30만 원씩 받으면서 몇백만 원씩 어떻게 계속 써요? 몇백만 원씩 어떻게 써요? 뭐 창틀에 물 새면 몇십만 원 달라고 하고, 아니 한 달에 월세 받아서 있잖아요. 고치는데 다 써요. 그러니까 본인이 최대한 실리콘이든 뭐든 물이 가장 안 셀 수 있게끔 돈 안 들이고 고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
자, 유 팀장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. 또 저기 한 군데에서 누수가 발생되는 것 같아서 제가 가서 최대한 돈 안 들이고 원인을 파악해서 수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. 그렇게 진행을 할 것이고, 이제 관리들 보통 새로 구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업체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, 솔직히 얘기하면은 유 팀장은 부동산 관리업체 임대사업까지 오랫동안 해본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, 관리는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. 그게 오히려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. 그 남들한테 관리비를 주고 관리업체한테 의뢰를 하는 게 더 스트레스 받습니다. 이게 부동산이랑 관리업체랑 보통 같이 하거든요. 관리업체 사무실이 따로 있다고 해도 부동산이 또 따로 있습니다. 그래서 관리업체랑 부동산이 이제 보통은 직접 다 같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. 그런 전자의 말씀을 드리면, 이게 부동산들은 중개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본인들이 공실이 나오면 꼭 본인들이 빼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첫 번째 말했던 것처럼 공실 관리가 제대로 되질 않아요. 다른 부동산에 이렇게 뿌려서 빼면 빨리 나가거든요. 그런데 그 한 군데의 부동산에서만 빼려고 하니까 새가 잘 안 나가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새가 잘 나가게 하려면 첫 번째로 월세를 잘 못 올려요. 왜냐면은 월세를 올리면은 남들보다 빨리 나갈 거 아니, 늦게 나갈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부동산 입장에서도 이거 공시를 빨리 쳐야 되고 하니까 월세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. 뭐 집주인들이 전화를 하면, 여기는 월세 안 올라요. 여기 아직 공실이 많아요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실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아요. 만약에 관리업체에 맡긴다고 하시되, 공실 관리는 최소한 직접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이거는 제가 부동산 및 관리업체를 하면서 저도 그렇게 했어요. 저희 그 직원이 이 집을 빼려고 할 때 이게 솔직히 다른 집하고 똑같은 월세가 돼 버리면은 그 빼기가 힘들잖아요. 그러니까 다른 집보다 월세가 저렴해야지 빨리 빼기가 쉽습니다. 그렇게 해서 중개 수수료도 받고, 물론 우리 거 빼고 싶죠. 우리가 관리하는 거 빼고 싶은데 이게 좀 애매해요. 이게 정말 애매한 문제라, 그래서 차라리 그냥 다른 건 몰라도, 다른 관리를 맡기는 건 몰라도 이 공실 관리는 직접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. 다른 건 뭐 현질로 할 수 있어요. 뭐 누구 설비업체 불러서 그냥 뭐 시키고 어디 뭐 시키고 이렇게 그냥 시키는 건 편합니다. 그런데 이 공실 관리만큼은 직접 해야지 사고도 안 나고 공실 관리도 제대로 되고 돌아가는 사항도 잘 알아요. 어디에서 전화가 와서 요새는 손님이 많구나 없구나, 또 그 부동산에 요새 돌아가는 상황 한번 물어보고,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유 팀장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, 제일 첫 번째 다시 정리해서 요약해 드리자고 하면은, 첫 번째, 관리 업체에 맡기되 원룸 투룸 공실 관리는 직접 해라. 뭐 다른 것들은 관리 업체한테 맡겨도 된다. 하지만 비용이 나간다. 이게 첫 번째예요. 제가 제일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. 두 번째는 이제 직접 관리를 하셔라. 시간이 없고 하면은 직접 관리를 하셔서 자금도 줄이시고, 솔직히 내가 볼 때는 60, 70세대 아니 100세대 밑에까지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. 막 직접 가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하시는 것도 추천해 드려요. 근데 전적으로 모든 걸 다 일이만 그런 그 관리는 추천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. 항상 사고가 나거든요. 자, 유 팀장, 지금까지 어떻게 유 팀장은 관리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, 제일 좋은 거는 돈 안 들이고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서
전화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관리, 유 팀장은 그런 관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. 많은 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. 궁금하신 사항 한번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. 언제든지 오픈되어 있습니다. 꾸준히 시청 한번 해주시고요. 앞으로도 좋은 내용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